자, 야구 있는 점심 브런치, 안녕하세요. 전 진행을 맡은 도상영 기자입니다. 제 옆에는 자리를 계속 비우다가 오랜만에 돌아오신 우리 안치홍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얼굴 좀 피세요.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진짜 웃겨. 아니, 저희가 지금 보니까 닷새를 못 뵙고 지금 뵈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딱 뵈니까 이 또 뭐 안 보면 또 보고 싶고 또 뵈니까 또 반갑고 이런 또 얼굴이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잘 보내셨어요? 어떠셨어요? 뭐 시간은 뭐 잘 보냈습니다. 네. 개인적인 업무도 다 처리했고 오랜만에 시청자 입장에서도 금요일 맞아요. 금요일에 봤었어요. 그때. 자, 이대호 선수에 대한 이야기 또 저희가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이대호 선수의 라스트 댄스 결국에는 배드 엔딩으로 또 이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끝내 가을 야구를 봤는데 또 실패를 하고 말았는데요. 어제 경기에서 이제 9대3으로 패배를 하면서 롯데 시즌 63승 75패 3무 남은 두 경기에서 롯데가 전승을 거둔다고 하더라도 승률이 4할 6푼 4리 5위 기아 타이거즈가 전패할 경우에 승률보다 낮게 되었습니다. 이제 포스트 시즌 진출 실패가 확정이 되었는데요. 지금 이제 2017년 마지막으로 가을 야구에 진출한 이후 5년 연속으로 지금 가을 야구에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구단 역사상 5년 연속 포스트 시즌 진출이 또 역대 세 번째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참 다시 한번 찾아온 롯데의 암흑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5강 경쟁 비변은 보고 있지만 이 성과가 계속 없는 그런 상황. 거기다가 이제 이대호 선수의 마지막 시즌을 결국 이렇게 보내게 되고 말았는데 MVP 타격 7관왕 9경기 연속 홈런 골든글러브 6회 수많은 업적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결국에는 이 한국 시리즈 우승과는 연을 맺지 못하고 이제 은퇴를 하게 됐습니다. 올 시즌 정말 이대호 선수의 활약 어마어마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위원님 생각하시기에도 이것보다 더 나은 은퇴 시즌 참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개인 성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진짜 은퇴 시즌 더 은퇴를 해야 되는 시즌을 만들었다고 봅니다. 진짜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그 개인 기록을 달성을 할 수 있는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이대호라는 선수가 정말 위대하고 또 대단한 선수라는 걸 이번 시즌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대호 선수는 개인 기록에 대한 성적은 사실은 큰 의미도 없고 아마 큰 관심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모든 걸 다 이뤄낸 그런 선수인데 사실 올 시즌 은퇴를 이미 예고하고서 그게 얼마나 중요했겠어요. 사실 이대호 은퇴 시즌에 가을 야구라는 이름이 옆에 붙는 게 훨씬 낫지. 그렇죠. 4타수 4안타 이거보다도 3할 오픈 이거보다도 이대호 가을 야구 활약 이런 게 더 멋진 그 이름이 더 될 텐데 이대호 선수가 정말 본인은 최선을 다했지만 어떻게 팀 성적이 좋지 못한 거는 팀 동료들이 그만큼 해주질 못했다. 그러니까 받쳐주지 못했다. 네, 야구는 개인이 잘해서 그게 쌓여서 좋은 성적을 내는 스포츠인데 롯데는 이대호 선수 혼자 고군분투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서도 톨미님께서도 많이 얘기를 하셨고 또 러버스님께서도 지금 이제 올 시즌 서튼 감독의 운영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표시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요.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올 시즌 롯데자이언츠의 좀 가장 큰 문제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제 전력적으로 좀 부족했었던 부분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해서 가을 야구에 가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가을 야구 실패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서튼 감독의 선수단 운영, 경기 운영, 네. 저는 이런 것보다도 프런트의 발 빠르지 못하게 움직이는 점, 이거는 물론 또 이유가 있겠죠. 항상 이유가 있겠지만 네. 일단 그 이유를 저버리고 취약 포지션을 어떻게 해서든 빨리 좀 보강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우리가 언론을 통하나 아니면 카더라 통신을 통해서라도 네. 롯데가 어떤 선수와 접촉을 했는데 이게 실패로 돌아갔다. 난 이런 소식도 제대로 들어본 게 없는 것 같아. 우리가 롯데 지금 포지션 취약한 거 제일 취약한 게 뭐야? 포수, 유격수. 그럼 과연 이 두 포지션을 어떻게 좀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움직였느냐? 물론 우리가 모르게 성민구 단장 이하 이제 여러 프런트들이 진짜 발빠르게 물밑 접촉하고 이렇게 바깥으로 소문이 나지 않게끔 잘 움직였을 수도 있어요. 네. 그건 아무도 모를 일이지만 어쨌든 프로는 결과로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결과에서 팬들이 다 바랬잖아. 그렇죠. 팬들이 다 바라기도 했고 누가 봐도 많은 야구인들이 봐도 이거는
이 취약 포지션은 확 드러났잖아요. 이미. 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런 게 약점이 드러나 있는 상황에서 그 약점을 보강하기 위한 시도가 보이지 않았다는 게 좀 아쉬웠고 지금 이제 채팅창에서도 말씀해주시고 저도 이제 위원님이 좀 프론트가 좀 발빠르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생각이 난 건데 이 스파크맨 선수 그리고 이제 피터스 선수 이 두 선수 교체가 다소 늦어진 점도 큰 이 뒷심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대체 선수로 들어온 렉스라든지 아니면 스트레일리 이런 선수가 너무 잘해줬기 때문에 좀 다소 좀 발동이 늦게 걸린 게 아닌가. 일본하고 다른 게 그거예요. 일본은 이제 육성 외인 제도가 있으니까 1군에서 못 해버리면 빼버리고 그냥 바로 이제 바꿔버리면 되는데 네.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국인 선수를 이제 저는 이거 이제 제 경험담이죠. 외국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뭐 투수를 바꾸겠다. 이러면은 미리부터 준비를 해야 돼. 미리부터. 근데 예를 들어서 얘 교체해. 야 내일부터 알아봐. 이러면은 세네 달이야. 늦는다는 거죠. 당연히 늦죠. 당연히 늦지. 그렇다고 해서 이 선수와 미리 다른 선수와 미리 접촉을 해가지고 얘가 안 좋아지면 바꿀 거야. 너 준비하고 있어. 그럼 얘가 그 말을 수용하겠냐고. 그렇죠. 뭐야. 기다려줄 수가 없죠. 이 현재 있는 선수도. 그러니까. 그래서 교체 타이밍이 정말 중요해. 얘가 그런 조짐이 보인다. 좋지 못할 것 같은 조짐이 보인다. 했을 때는 미리부터 가서 접촉해가지고 바꿀 거니까 언제 계약을 아예 해버려야지. 근데 또 그런 경우도 있대. 교체를 하려고 계약을 했어. 근데 그 시점부터 얘가 갑자기 잘해서 갑자기 뭐 7이닝 1실점, 8이닝 1실점, 뭐 3경기 하는데 뭐 9이닝 1실점 막 이렇게 던져. 그럼 또 이제 멘붕 오는 거지. 네. 그럼 교체하기도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 선수 교체에 대한 이 타이밍 같은 경우는 올 시즌 경우에는 이제 또 현지에 워낙에 또 이 대체 외국인으로 데려올 만한 선수들이 없기도 했었다는 거는 뭐 인정을 하지만 좀 다소 이 움직임이 늦었다는 점은 좀 아쉬움으로 표시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팬분들 국제 입장에서. 스카우트 담당하고 단장이 책임을 져야지. 아니, 돈 많이 주잖아. 연봉 많이 주면 그거 일하라고 그거 돈 주는 거지. 무슨 뭐 딴 거 하라고 뭐 그 자리에 앉혔겠어? 그러게요. 그거 네. 하라고 주는 거니까 그걸 잘해야지. 항상 리스트업을 또 꾸준히 했어야 된다. 또 황태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고 위에도 지금 이제 뭐 이석환 대표이사가 죄송하다고 사과했고 오프시즌 전력 보강을 또 천명했다고 합니다. 제발 MJJ2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프시즌에 전력 보강을 할 때는 이제 이대호 선수가 없다라는 점 그게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이 워낙 롯데자이언츠에서 이대호 선수가 지니고 있는 상징성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일 텐데요. 제가 예전에 부산에 여행을 한번 갔다가 정말 깜짝 놀랐었던 게 뭐 서면 뭐 이런데 그때 이제 강민호 선수도 있었을 때였거든요. 그 입간판으로 이대호 선수랑 강민호 선수가 엄청 많이 서 있는 거예요. 와 진짜 무슨 우유, 소주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냥 뭐 이제 그때 뭐 바베큐 치킨 집이었나? 이 앞에도 강민호 선수가 이러고 서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와 진짜 부산에서는 롯데자이언츠 선수들이 진짜 최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맞아. 특히 이대호 선수는 부산 팬분들이 또 가지시고 계시는 이 애정이 남다를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맞아. 어쨌든 이 이대호 선수가 또 은퇴를 하게 되면서 내년에 이 이대호 선수의 이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이냐 저희가 또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눠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대호 선수 진짜 대차 불가인데 이게 그러게요. 기량뿐만이 아니라 상징성이라는 게 진짜 롯데를 떠나서 부산이라는 정말 대도시에 맞아요. 부산 이대호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지나가는 애들도 다 아는데 다 알죠.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그런 상징성. 그럼 이런 선수가 은퇴를 했다. 그럼 또 다시 제2의 이대호를 어떻게 해서든 발굴하고 육성하고 만들어내고 그래야지. 야 이게 정말 쉽지는 않은 쉽지는 미션입니다. 않지. 이대호 같은 선수가 뭐 사실 몇 명이나 있어 대한민국에. 그렇죠. KBO 40년 역사에도 그럼. 정말 드문 선수이기 때문에 롯데자이언츠 사실 이런 선수와 함께 한국 시리즈 우승을 혹은 이제 가을 야구 진출도 사실 드물었다는 게 굉장히 좀 아쉬울 것 같기는 합니다. 이 레전드가 우승을 하지 못하고 은퇴했을 때 참 찝찝한 마음이 좀 들 것 같기는 해요. 뭐 특히 이제 박용택 선수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을 많이 표시를 했었는데 이대호 선수도 항상 이제 우승 공약, 우승하면 뭐 하고 싶으세요? 얘기하면 맨날 그랬잖아요. 우승컵에다가 소주 이만큼 담아가지고 팬분들과 함께 나눠 마시고 싶다. 결국엔 이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땠을까요? 위원님은 어쨌든 우승을 해보셨잖아요. 저랑은 너무 다르지. 너무 저런 선수들 진짜 레전드급 선수들인데 그게 다 잃어본 거야. 다 잃어보고 나서 그걸 마지막에 얼마나 그 자리에서 막 펑펑 울면서 그러게요. 진짜 남자답게
그걸 진짜 그 한순간만을 기다리면서 은퇴를 하겠다. 은퇴 시즌이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건데 그거에 대한 또 책임감도 있고 너무 안타깝지. 본인은 할 만큼 했는데. 아쉽지. 맞습니다. 우리 맞습니다. 이제 2대 우승 행가래를 치거나 우승 행가래 받는 모습이 뭐 일본 시리즈 우승했을 때 받는 거 말고는 뭐 기억이 없으니까 이대호 선수는. 그때 재팬 시리즈 뭐 MVP도 하고 정말 잘해줬는데 어쨌든 참 이 롯데자이언츠라는 팬분들, 이 팀을 응원하시는 팬분들에게도 너무나도 또 아쉬운 순간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듭니다. 내년 이제 이대호 선수의 공백 좀 어떻게 메워야 될지 혹은 이제 대체할 만한 선수들이 좀 있을지 위원님의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지금 뭐 채팅창에서 나승엽 선수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나승엽 선수가 제일 뭐 유력하죠. 나승엽 선수 이제 복귀하면 네. 한동희 선수를 계속 3루로 기용을 할 건지 1루로 포지션을 바꿀 건지는 모르겠어요. 네. 근데 팀 그 연령대도 확 이제 내려갈 것 같아 보면은 이제 한동희가 만약 3루를 지킨다는 가정하에 1루 나승엽이 들어가고 또 외야 쪽에도 황성빈 있고 최근 좋은 고승민 있고 고승민 정말 잘하더라고요. 맞아요. 고승민도 있고 그 외야만 하더라도 벌써 이제 전준우, 황성빈, 고승민 이제 뭐 외국인 선수도 물음표로 해놓고 그렇죠. 내야는 이제 한동희 이제 유격수가 무조건 유격수. 2루에 안치홍이 있으니까. 그렇죠. 1루에 이제 누구야 나승엽 들어가고. 선수. 그럼 이제 포수하고 유격수가 딱 봐봐. 또비네요. 또비어요. 네. 그 두 자리가.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해서든 뭔가 좀 그 저걸 해야. 정훈 선수도 있고. 정훈 선수는 뭐 베테랑이고 또 있으니까 이게 그게 좀 보완이 되면은 진짜 올해는 정말 그게 숙제일 것 같아. 네. 근데 포수가 올해 또 많이 풀리잖아. 일단은 FA로 많이 나오는데 또 다른 팀들도 포수에 대한 욕심이 또 있으니까. 그렇죠. 과연 어떻게 해서든 좀 그 보강이 이루어지면은 아마 롯데 팬들도 좀 만족하실 거고 내년 시즌이 올해보다도 오히려 조금 더 그 기대가 될 수 있는 좀 그런 시즌. 그렇습니다. 네. 황태자님 말씀처럼 롯데 진짜 수비가 문제다. 모든 포지션이 수비 최하위권이다 얘기를 하셨는데 올 시즌에 이제 롯데자이언츠 투수들의 ERA 그러니까 이제 평균 자책점이랑 FIP 수비무관 평균 자책점이랑 그 차이가 엄청 많이 난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비가 이제 좀 점수를 많이 막아주지 못했다는 점도 또 아쉬워하실 것 같습니다.